이처럼 정교하고 세련된 인생의 지침은 이제껏 만나지 못했다. 이 책은 평생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다.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극찬한 인간 본성과 관계에 대한 최고의 통찰.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대표작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옮긴 이는 김유정, 펴낸 곳은 현대지성입니다. 저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스페인 사라고사 지방 칼라타요드 지역인 벨몬테에서 1601년에 태어났고 18세에 예수회에 입회하면서 21세까지 2개의 철학과정을 공부했으며 사라고사 대학에서 4개의 신학과정을 이어간 후 25세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40세에 설교자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출간한 재능의 기술을 더욱 깊고 폭넓게 확장한 책이 바로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저자가 활동했던 17세기 스페인 귀족 세계는 겉으로는 화려함을 과시했으나 안으로는 속임수와 음모, 배신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국력이 쇠퇴하던 시기라서 비관주의가 확산하고 있었는데 정중한 궁정 행동 지침만 가득할 뿐 지혜로우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에 관한 실용적인 가르침은 부족했습니다. 그라시아는 많은 함정과 악한 행동을 미리 경고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손에 잡히는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 몽테뉴, 파스칼 같은 17에서 18세기 유럽의 기라성 같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자 그라시안의 글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했기에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의 글이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일부 인간의 위대함은 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현실을 인식하라. 3부 인생은 짧지만 잘 살아낸 삶의 기억은 영원하다. 외에 모두 8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300개의 글에 맥락을 정확히 보여주는 제목을 달아 한눈에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인간에게 전하는 사랑 가득한 노신부의 지혜롭고 실용적인 300개의 통찰을 선물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게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길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나에게 기대감보다 호기심을 갖게 하라.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이후에 과도한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완벽해지는 상상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이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기대감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을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나쁜 일에서는 오히려 부풀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장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처음에 아주 안 좋다고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보다 견딜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올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올곧은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이성의 편에 있다. 그리고 대중의 분노나 폭군의 폭력이 이성의 선을 넘지 못하게 막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런 공정의 불사조가 될 수 있을까? 올곧은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찬양하지만 자기 안위를 생각하느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감춘다. 하지만 올곧은 사람은 우정과 권력, 심지어 자신의 손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거부당하는 곤경을 겪기도 한다. 영악한 사람들은 윗사람 뜻이라거나 국가적 이유에 어긋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럴싸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한다. 그러나 한결같이 올곧은 사람은 그런 속임수를 일종의 배신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런 교활한 수를 쓰기보다 올곧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늘 진리 편에 선다. 만일 그들이 사람들을 떠나게 된다면 그들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안목의 크기가 곧 능력의 크기다. 고상한 안목, 재능처럼 안목도 키울 수 있다. 이해력이 높아지면 욕구도 커지고 성취의 기쁨도 커진다. 능력의 크기는 고상한 안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위대한 것만이 위대한 능력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입이 크면 한 입거리도 큰 것처럼 고상한 기질을 가지면 고상한 일을 하게 된다. 고상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용감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고 가장 완벽한 사람도 자신감을 잃는다. 1등 성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감탄하지 말아야 한다. 고상한 안목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생기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고상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큰 행운이다. 반면 모든 일에서 불만족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 중 하나다. 진짜 불만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러는 척 하는 것이라면 더 혐오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지금과 다른 세계, 다른 완벽한 세상을 창조해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만족시켜 주길 바란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요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요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두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예와 아니요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 한 가지 일을 하거나 한 가지 주제만 말하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 되기 쉽다. 간결한 말은 듣기에 좋고 협상에도 적합하다. 말이 간결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예의로 얻으면 된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그리고 나쁜 말도 간결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점만 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말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보통 키 큰 사람이 싱겁다고 하지만 말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키가 큰 게 낫다. 그리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는커녕 망치는데 능숙한 사람이 있다. 그들은 모두에게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장신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삶은 아주 바빠서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요컨대 좋은 말은 간결하다. 자기만족은 대개 무지에서 시작해 어리석은 행복으로 끝난다. 자기만족을 드러내지 말라. 자기 불만에도 빠지지 말라. 이는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만족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만족은 대개 무지에서 시작해 어리석은 행복으로 끝난다. 자신에게 즐거움은 주지만 평판은 떨어뜨린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완벽한 자질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의 비천한 평범함에 만족한다. 불신은 신중하게 처신하는데 늘 도움이 된다. 일이 잘 풀리도록 준비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미리 불행을 경계한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덜 걱정하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라도 종종 졸고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잘못으로 왕자에서 내려온다. 만사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때 성공을 불러온 일이지만 때가 달라지면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음은 고칠 수가 없다. 헛된 만족은 꽃을 피우더라도 그 싹을 틔우는 것은 계속 같은 씨앗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야 한다. 잘난 척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남들을 돌보는 척을 해야 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을 엄수하느라 자신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인 능력보다 좋게 여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일을 잘할수록 자기 노력을 숨겨야 한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잘난 척을 피하여 자신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박수를 받게 된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할 때와 그대로 둘 때를 구분한다. 내버려두는 기술, 특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큰 파도가 칠 때에는 이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인간관계에는 마음의 회오리바람과 폭풍우가 분다. 그럴 때는 파도가 덜한 안전한 항구로 몸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
종종 치료법이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저쪽에서는 자연이, 이쪽에서는 도덕성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때때로 치료법을 쓰지 않는 것이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군중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지금 뒤로 물러서면 나중에 승리를 얻게 된다. 샘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탁해진다. 그리고 그런 물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다시 맑아진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두는 것이고 그럴 때 스스로 진정된다.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대화의 기술을 갖추라. 대화의 기술은 온전한 사람됨을 드러내는 척도다. 대화는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 중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것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하고 글로 적는 대화인 편지를 쓸 때도 신중해야 하는데 신중함이 곧장 드러나는 일상 대화에서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겠는가. 노련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영혼의 맥을 짚는다. 그래서 그 현자도 내가 너를 알길 원한다면 나에게 말을 하라 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라면 대화가 옷을 입는 것만큼 수월해야 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더 내실이 있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많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의 기질과 재능에 맞게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문법 학자처럼 보이거나 이성의 검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하고 대화는 방해받게 된다. 따라서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과장이나 아첨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그렇게 하면 안목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 다른 곳에서 탁월함을 평가할 줄 알았으므로 지금 그런 좋은 안목을 가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전에 완벽함을 알아본 사람은 이후에도 그것을 알아보는 법이다. 칭찬하면 대화거리와 따라할 거리가 생기고 칭찬받을 만한 지식도 생긴다. 또한 칭찬은 지금의 완벽함에 예의를 표하는 정중한 방법이기도 하다. 반대로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경시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박한 사람들과 잘 통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뛰어난 업적보다 지금의 별 볼 일 없는 일을 더 지켜 세우려는 계책을 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계책을 모두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과장에 낙담하거나 저쪽에서 하는 아첨에 우쭐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같은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 그들은 있는 곳의 분위기에 맞춰 방향만 바꿀 뿐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걸 얻는 진정한 비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알라. 원하는 걸 얻는 진정한 비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보통 원하는 걸 애써 구할 때는 얻지 못하다가 더는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손에 들어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거기에도 그림자의 속성이 있다. 즉, 쫓아가는 자는 피하고 도망치는 자는 따른다. 또한 이런 경신은 가장 교묘한 복수 방법이기도 하다. 현자들의 격언에 따르면 절대 펜으로 자신을 방어하면 안 된다. 그런 방어는 흔적이 남고 상대의 불손한 행동을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적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라도 유명해지려는 용렬한 계략이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또한 잊어버리는 것만한 복수가 없다. 이것은 무라는 먼지 속에 묻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계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불가사의 중 하나에 불을 지르면 영원히 유명해진다고 착각한다. 중상을 잠재우는 방법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거기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고 명예가 실추된다. 적들만 기쁘게 하는 꼴이다. 그런 불명예의 그림자가 탁월한 빛을 다 가릴 수는 없지만 그 빛을 약하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이다. 금은 무게에 따라, 사람은 도덕성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성숙함에 대해서, 성숙함은 겉으로도 빛나지만 습관에서는 더욱 빛난다. 금은 무게에 따라 값이 매겨지고 사람은 도덕성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성숙은 탁월한 자질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침착함은 곧 영혼의 얼굴이다. 성숙함이란 경솔한 사람이 생각하듯 움직임 없는 둔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주 침착한 권위이다. 성숙한 사람은 판단력 있게 말하고 목적에 맞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다. 성숙도에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린애 같은 모습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진지해지고 권위를 갖기 시작한다.